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인철 박사님 이따가 7시 45분에 네. 잠깐 줌 연결 한번 줌으로 해볼 연결해 볼 거고요. 예. 김상훈 기자님 오셔서 잠깐 준비하고 계시고 네. 테슬라 이야기는 네. 들을 때마다 재밌긴 한데 네. 테슬라는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그냥 자동차를 잘 팔아서 될 일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세타 트럭인가 그것도 음. 예를 들면 자율주행으로 그냥 여긴 간다. 거리만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예.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듭니다. 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건데 왜 매번 주가는 이번 분기에는 몇 대 팔았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러게요. 자율주행 네. 고민하는 팀에서 누가 뭐 네. 퇴사했대라든가 네. 예. 어디서 사고 하나 났대 어.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도 뭐 테슬라니까 머스크는 또 무섭잖아요. 또 막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동안 해놓은 게 말이 있으니까 항상 앞서가긴 하는데 가끔 그게 또 되기도 하니까 따라가, 결국은. 그래서 무서워. 이게 완전 제끼기도 뭐하고 다 믿기도 뭐하고. 저도 그런 편입니다. 저도 말이 많이 앞서가는데 네. 뭐 따라가? 됩니다. 뭐. 한 20년? 뭐. 알겠습니다. 네. 예,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종종 전해드리는 대출금리 동향을 네. 가져왔는데 뭐 최근에 그 금리 때문에 여기저기 뭐 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네. 최근에 레고랜드 때문에 뭐 회사 퇴장도 많이 난리가 났고 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얼마나 오를 건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는 은행들이 뭐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꽤 눌러왔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거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더 가파른 폭으로 오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출금리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왜 자꾸 이러냐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금리 때문에 모멘텀이 돼서 꽤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렇죠. 새로 대출 받는 분들은 얼마에 받고 있는지 네. 기존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이자가 올랐는지 네. 그게 중요한데 예. 시중에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아무도 그 금리에 대출 받지도 않는 그 레인지의 최고 범위가 7이 됐네 8이 됐네 이러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정신을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때도 뭐 제가 종종 말씀 전달해 드릴 때마다 예. 금리 밴드가 얼마이냐는 사실 우리가 통장에 찍히는 대출금리랑은 크게 상관은 없다. 물론 그 안에 내 대출금리가 찍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잠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10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밴드입니다. 이게 뭐 예. 사실 큰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변동형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4.50%에서 6.09%. 이게 실제로 물어보니까 한 4.5에서 5.5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범주 안에서 대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창구에서는 5 정도 받는다 그 말이군요. 4.5에서 5니까 뭐 4% 후반에서 5% 초반 후반. 정도 변동형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근데 고정형 대출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그 은행들이 내놓은 밴드로는 5.01%에서 7.01% 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5.35에서 6.3이니까 5% 중반이나 후반에서 6% 초반까지도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지난 17일이었죠. 그때 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에 44포인트.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한번 언제죠? 그 한국은행이 대출금리 그 기준금리를 0.50% 올렸을 때가 8월이잖아요. 네. 그때 그 코픽스가 많이 오른 거는 뭐 이해할 수 있기는 한데 네. 이게 10월 17일 날 발표한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달에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 금리 가중 평균을 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건데 9월에 조달한 거. 그렇죠. 9월에 예. 조달한 거니까 예. 물론 그 10월 12일이었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렸을 때가 네. 그때- 9월에는 기준금리 변동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왜 10월에 코픽스가 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렇죠. 여튼 그 9월달에 그 10월 발표한 9월달 코픽스가 많이 올랐고 네. 예. 이번에 10월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음. 다음 달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창구에서 실제로 얼마 나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대출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9월달 것 최근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만드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기는 했는데 네. 이 표가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 올해 들어서 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아, 새로 대출 받으러 가면 그 말이죠. 그렇죠. 1월 달을 보게 되면 예. 대부분의 은행들이 비슷비슷해요. 그 이 맨 위에 있는 야. 노란색 선이 우리은행입니다. 예. 이 빨간색 선은 NH농협은행. 예.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은 KB국민은행. 예. 대출은 KB에서 받아야 되는 KB가 거죠. 싸군요. 예, 전체적으로 싸군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제가 이따가 예. 이유는 조금 설명해 드릴 진짜- 텐데 진짜 국민은행이네요. 여튼 보시면 네. 이 대출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그 신규 코픽스 그리고 이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예. 이게 1월 달에 비교해서 8월 달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1.69에서 2.90. 1.23 정도가 올랐네요. 그렇죠. 예. 기준금리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1.2. 근데 보면 사실 그 우리가 실제로 받은 대출금리의 가중평균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네. 코픽스나 기준금리가 1.2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대출 금리는 뭐 한 0.5도 안 올랐네요. 예. 근데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실제로 사람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를 봤더니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코픽스는 많이 오르지 않았죠. 기준금리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기준금리는 아예 오르진 않았죠. 근데 왜 이때 이렇게 많이 시차의 올랐을까?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어. 시차의 차이도 있기도 한데 네. 제가 추정컨대 이 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그래도 안 올랐네요. 그래도 기준금리 오른 것 치고는 안 올랐네요. 그러니까 9월에 오른 것까지도 그래 감안해 주더라도 예. 네. 신규 코픽스나 기준금리는 1.2나 3, 한 120bp 맞습니다. 정도 올랐는데 네. 금리는 뭐 100bp도 안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라고 봤더니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은행은 나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외부에서 돈을 꼬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꼬올 때 비용을 이제 조달금리라고 해서 이 조달금리를 뺀 나머지를 이제 마진으로 붙이는 건데 네.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제가 그래서 마진 금리라고 하는 거를 뭐 조금 발라서 새로 뽑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1월 달만 하더라도 시중 5대 은행들이 이 정도의 마진 금리를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이 먹는 금리. 그렇죠. 은행이 예. 먹는 금리. 음. 근데 이게 쭉 떨어지죠. 마진은 줄였네요? 마진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예요. 아, 마진을 줄여서 올라가는 실제로 대출 금리를 시중금리가 누른 거죠. 오른 것보단 덜 올렸다. 실제 대출 금리를. 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 식으로 은행들이 본인들의 마진을 줄이면서 대출 금리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겉보기에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왔지만 네. 실제로 덜 올린 느낌. 그러니까 덜 올렸다는 은행들 느낌에서는 덜 올린 거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밴드 자체는 상단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밴드 안에서 대출을 받는 걸 가중평균 금리로 봤더니 그렇게 예. 많이 높아지진 않았던 거고 이 이유를 찾아봤더니 은행들이 마진을 많이 줄였더라. 근데 9월 달에 많이 오른 이유는 이 마진, 이 내려앉은 이 마진이 거의 예. 바닥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어. 그랬더니 9월 달에 금리가 빵 튀어 오른 거죠. 예. 근데 10월이 되면 더 빵 튀어 오를 테고. 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가 오르는 만큼 은행들이 마진을 줄이면서 이걸 조금 상쇄해 왔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그걸 은행들이 못 하겠다라고 어. 할 수 있어서 금리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마진은 왜 줄였고 지금부터는 왜 조금 늘립니까? 늘리는 건 아니고 그 마진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못하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예. 근데 시중 금리는 조달 금리는 올라가니까 예. 상쇄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대출 금리가 아. 더 올라가는 거죠. 아. 지금 늘리고 있지는 않은데
이 마진을 줄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1월 달에 예. 이 올라가 있는 그 마진이 꽤 높았던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 잘 많이 아시겠지만 먹는다. 그러니까 내린 마진을 줄인 게 아니라 마진을 그냥 정상화라고 정상화한 거예요.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저게 저 그래프를 1월 달부터 보니까 은행들이 쫙 낮춘 것 같지만 예. 한 2년치 갖고 오면 네.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빵 올려놨습니다. 아 대출 잘 안 올해 해주고 1월, 하면서. 2월에서 은행들이 가져간 대출 마진은 아, 그러니까 은하계 역사상 그러면 안 돼. 대출은 안 해주고 왜냐면 수요를 공급을 줄여놓으니까 인위적으로 대선 전에 집값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올려놓은 거지. 그래.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네. 은행들이 당국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대출을 못했지 대출 받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대출 은행들 자체를 입장에서는 스톱시켜놨어. 그렇죠. 어. 총량 규제는 있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다 해줄 수가 없으니 아, 이제 마진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대출 금리를 높여놨던 거죠. 네. 뭐 조달 금리는 그대로니까 아, 네,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걸 줄이는 거고 실제로 그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다 주택담보대출에 묶이는데 네. 이거는 실수요 대출이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 만큼 이 금리를 올리지 말고 조금 적당히 올려라. 그런 얘기를 사실 그 금감원장도 처음에 들으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쭉 낮춰놨는데 이제 예. 더 이상은 더 낮출 이상 수가 내릴 없다. 가능성은 없다.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마진에다가 기준금리가 올라가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대로 만큼 얹어진다. 그만큼 얹어야 얹어진다.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아하.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지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압니까?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은행들이 예. 판단을 할 텐데 네. 미루어 짐작컨대 8월부터 음. 여기서 꺾였으니까 거기서 내려가는 게. 올렸으니까 더 낮출 수 있었다면 더 낮췄을 텐데 맞습니다. 괜히 한 번 반발해 보는 거 아닐까요? 더 낮출 수는 있는데 진짜 앙탈?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턱 때려 진짜 이런 거 했다가도 또 뭐 이 자식아 그러면 또 제가 사진을 잠깐 있잖아요. 또 보여드리면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 맨 밑에 있는 게 NH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NH는 원래 마진금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예. 1.43%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0.44 어. %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예. 이것보다 낮추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과거 자료로 은행들이 치열하게 대출 경쟁을 할 때 네네. 그때 마진 금리를 어느 정도 했었는지를 그렇지. 보면 그럼 알 수 있겠네요. 은행들은 이때까지는 누를 수 있어요. 예. 네. 이게 추이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있던 한 시점을 쭉 따와봤어요. 사진을 잠깐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2013년 1월 13년? 기준이에요. 예. 왜 13년입니까? 이게 현재 가질 수 있는 가장 앞단에 있는 통계 수치입니다. 아, 은행들의 가중 주택담보대출 가중 평균 금리를 예. 네. 가장 오래된 숫자. 사실 대출 금리는 2012년, 2011년, 2010년까지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그 뒤로부터는 쭉 낮아졌으니까. 음. 그래서 이때 보면 코픽스가 2.93. 이번에 10월달에 한번 빵 오르기 전이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네. 물론 은행채 5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5%가 넘었으니까 예. 그때는 훨씬 낮기는 합니다. 여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출 평균 금리를 보면 KB가 4.5, 뭐 NH농협은행이 한 4.13. 예. 그래서 그때 마진 금리가 한 1% 정도였어요. 예. 저 기준 금리는 뭐예요? 이게 한국은행- 조달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들의 조달 은행들의 금리. 조달 금리. 그래서 이 대출 금리에서 비슷하네요. 이 조달 코픽스가 금리 2.99 기준 금리를 3.0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네. 되게 이상하게 숫자가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짠 것처럼 되게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 저게 정상이죠. 어떤 은행은 예금 금리를 많이 주고 어떤 은행은 적게 주면 다 글로 갈 테니까 대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저런 거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뭐 최근에는 너무 숫자가 다르니까. 예. 여튼 이러했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인가 5년쯤에 그때는 금리가 이것보다 더 낮았을 때인데 네. NH농협은행이 한 0.34 정도로 굉장히 낮았던 때가 마진을- 있긴 하더라고요. 자기 마진을 확 마진 줄여서. 금리가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었는데 이게 뭐 계속 될 수는 없겠죠. 대체로는 100bp 정도더라. 대체로는 이 정도. 100bp에서 왔다 갔다 마진이 하더라. 요즘 마진 얼마라고 하셨죠? 봅시다. 여기 있죠. 예.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요즘 코픽스가 네. 코픽스가 비슷한데. KB가 마진은 가장 높아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까 제 금리는 낮았는데 금리는 낮았는데 마진은 높아요. 와 조달 금리가 금리가 낮다는 얘기인 엄청 거죠. 낮다는 뜻이네요. 조달 금리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예. 사진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예. 사진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많이 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 밑에 옆에 있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은행마다 음. 기준금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선택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K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들은 옛날 그러지 것까지 않는데. 다 감안해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낮죠 그러면. 신잔액 기준 코픽스로 보게 되면 조달 금리가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조달 금리는 낮아지겠죠. 대신에 이걸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때 그만큼 덜 떨어지니까. 리얼한 조달 금리라는 건 있을 텐데 요즘도 신규 코픽스는 2.9. 아까 2014년 때도 신규 코픽스는 대략 2.9. 지금은 3.4. 아 3.4예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지금 마진을 줄인 걸 보니까 1%도 안 되더군요. 그죠? 맞습니다. 어떤 KB만 좀 조금 KB를 높고. 빼고 나머지는 다 1%가 안 돼요. 0.7, 뭐 0.4.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내려왔다. 많이 내려온 건 맞는데 제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그 당시에 신규 코픽스가 2.9일 때 예. 대출 금리 평균은 4.0이었으니까 예. 대략 100bp 정도 붙인 게 맞잖아요. 근데 요즘도 2.9 지난달에 2.9였으니까 이번 달에 3.4 됐습니다만 그런데 대출 금리는 5라고요. 요즘 대출 받으러 가면 5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4였는데 왜 5지 똑같은 코픽스 근처에서 이제 그런 느낌은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한 50bp 정도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아니겠죠. 수도 있는데 아니겠죠. 아까 예. 말씀드렸던 가중평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만 기준금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면 그 안에는 변동 금리 대출, 예.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 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다 들어가요. 예. 이제 그러하다 보니 이제 이것들이 섞이다 보니 이제 코픽스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채 5년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이제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큰 바가지 쓰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많이 내려왔다. 꽤 내려왔다. 꽤 내려왔다.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받고 싶은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조절은 안 되지만 네. 요즘 대출 받으실 때는 그래서 금리 따지지 마시고 그 뭐라고 합니까? 갈아탈 때 내는 거. 중도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쪽으로 고르시고 요즘은 보통 다 그 2%에서 시작을 해서 3년 뒤면 거의 다 안 내는 이번 방식으로 돼 금리는 있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빨리 갈아타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이런 내려갈 엄청난 수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마진 금리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꽤 정상화됐다는. 맞습니다. 마진이 낮춰서도 뭐 조달 금리 자체 전반적인 금리가 높아지니까 아 그렇죠, 뭐 그거야. 근데 그거는 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체감이 잘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따져 보면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뭐 대충 예상을 해보면 지금 9월 달까지 봤을 때 한 5% 초반 정도에 딱 금리들이 멈춰 있으니까 예. 10월쯤 되면 네. 50bp 올렸잖아요.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그럼 예. 이게 조금 더해지겠죠. 그러면 5% 중반 이 될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그 뭐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지금 3.75라고 시장에서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끝일 거다. 그럼 이게 다시 덮어진다고 하면 6% 초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6% 여기에서부터는 금리를 더 못 올릴 겁니다. 이제 이건 2%의 예상인데 예. 지금 5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한국은행이 또 이제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 받으러 가면 5.5일 거라고요. 예. 그럼 몇 명이나 대출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맞습니다. 이제는 대출 받으러 안 온다고요. 지금도 안 오고 체감이 있죠. 한계 지금도 손님 없는 오는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진 낮추는 그러면 거고. 대출 금리를 6이라고 뭐 5라고 올려봐야 아무도 손님이 안 오면 네. 5.5 뭐 그대로 두든가 5로 낮추든가 이제 낮추기 시작할 거라고요. 물론 기준금리는 올라오니까 은행들은 짜증나죠. 예금은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금 금리도 낮추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대출이 안 나가니까 예금도 굳이 받을 필요 없는 맞습니다. 건데 요즘엔 하도 시중에 돈 가뭄이 많아져서 기업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게 워낙 많으니 이제 예금 받아서 기업들 대출 해주고 있는데 그 풀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게 은행채 5년물 수익률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정해지거든요. 예. 고정은 이게 지금 네. 보시면 벌써 5%를 훌쩍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과연 5% 정도에 멈출 수 있을까라는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아닐 겁니다. 적응의 동물이긴 한데 6% 대출이라면 고민 좀 많이 되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 뭐 체감하기에 다들 6%가 되는 순간 아무도 네. 대출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그렇겠죠. 5% 초반까지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놨으니 예. 이 은행들이 이 대출금리를 올릴까 안 올릴까. 근데 마진폭은 한 1% 밑으로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예. 은행들이 판단을 골치 하겠지만 아플 겁니다 아마. 자, 이제 이러다가 집값 좀 내려가 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아무도 안 사게 되면 예. 지금 좀 파시면 대출 좋은데. 금리. 알겠습니다. 이런 금리 시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훌륭하네. 그러니까 주담대 상단 8% 돌파 이런 뉴스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냥 상단이야 9나 10도 돌파할 수 있죠. 이렇게 알려줘야. 그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쯤에 있구나. 그렇지. 요즘 시중에 빵값이 평균 얼마인지 알려줘야지. 어. 비싼 빵은 3만 원도 넘을 수 있지 그거야. 그렇지. 맞아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대출 그러나 금리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도 뭔가 좀 노력은 하고 있다. 마진을 꽤 맞습니다. 줄였다라는 거죠. 예. KB가 싸더라. 네. 예. KB. 근데 또 뭐 대출 잘 안 해주고 그런지도 몰라요. 저신용자들한테 안 해주면 그럴 평균 수도. 금리는 싸지죠. 그럴 수도 모르겠네요. 예. 김상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깐 저녁 먹고 올 동안 토요일 네. 라이브 재밌게 보시고 네, 언더스탠딩이 더 재밌는 건 7시 45분에 예. 오늘도 과학 언더스탠딩으로 꾸며. 정말요? 네. 와우. 금요일 저녁이니까. 과학자도 나오시고 네. 요 이철 박사님도 줌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그렇죠. 맞아요. 중국 입국에 성공하신 네. 이철 박사님 예.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